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울림을 전하고 당신의 심리 주파수를 맞춰드리는 시간 심리 주파수 라디오 TV 채널입니다. 혹시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1100만 명이 공감한 인생의 해법을 통해서 이 꼬여버린 인생을 단번에 풀어줄 마법 같은 문장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행운의 주파수로 맞춰줄 이 말버릇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크게 넘어져도 에이 뚝뚝 털고 일어나면 되지 하면서 오히려 더 잘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돌부리 하나에 인생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정말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성격이 유난히 우울해서 그런 걸까요? 똑같은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먼저 내뱉으시나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엄청난 차이가 위기가 닥친 바로 그 순간 단 5초 안에 내뱉는 말버릇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에휴, 내 팔자가 다 그렇지 뭐 라고 체념하는 사람의 10년 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꼬이게만 하는지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각의 함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생이 자꾸 꼬이는 분들은요, 경계 목표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더 잘하자가 목표가 아니라 욕먹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손해만 보지 말자처럼 위험을 피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을 무사히 마쳐도 와 해냈다 하는 성취감이나 기쁨은 없고 그저 휴 이번에도 안 혼나서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만 느끼는 거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경계 목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온통 위험한 곳으로 보고 계속 방어만 하려고 해요. 반면에 향상 목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기회의 장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하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평소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이 작은 차이가 우리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거든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요. 이 경계 목표가 현실까지 비틀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순수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한테 잘해주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관계를 망가뜨리고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마법 같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 그 첫 마디가 뭔가요? 아, 망했다. 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운이 좋은 사람들, 뭘 해도 결국엔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말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우리 뇌에서 비상 위험해! 하고 울리는 사이렌을 딱 끄고 자, 이제 어떡하지?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두엽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고 주저앉는 대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즉시 대안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적 재평가라는 기술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여기엔 뭔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훈련이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은 감정의 리셋 버튼 같아요. 최악의 기분에서 순식간에 우리를 구해주는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만하길 다행이다입니다. 이 말은요, 부정적인 감정을 순식간에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바꿔주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에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면서 감정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거죠. 이 말의 힘을 보여주는 정말 특별하고 또 가슴 뭉클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가난해서 당장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 가족이 정말 어렵게 피땀 흘려서 딱 1,000만 원을 벌어온 날이었어요. 사실 이 돈은 당장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자,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부모님이 그 돈을 앞에 두고 이걸로 뭘 해? 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요. 마치 일업천금을 얻은 것처럼 신문지를 깔고 삼겹살 파티를 열었어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제 빛이 보인다. 라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을 본 아이의 몸에 그 희망이 그대로 새겨진 거죠. 그리고 훗날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 즉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내면의 말버릇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푸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꾸 꼬이는 이유는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대화를 자꾸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는 이게 다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개인화의 함정과 이 불행은 절대 안 끝날 거야 라고 믿는 영속성의 함정에 아주 쉽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인 마샬 로젠버그가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모든 인간의 말은 겉으로 아무리 공격적으로 들릴지라도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딱 두 가지래요.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서 비롯된 부탁 아니면 감사라는 거죠. 이 관점 하나만 딱 장착하면 관계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번역기 기술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은 맨날 늦어 하고 쏘아붙인다고 해보죠. 그 공격적인 마침표를 일단 듣고 그걸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하는 물음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 즉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어 라는 간절한 부탁으로 번역해내는 거죠. 이 순간 비난과 방어의 악순환이 끊기고 진짜 연결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어떻게 우리의 말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말버릇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위험을 막기 위한 경계 목표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성장을 향한 향상 목표를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더 미워할 걸 하고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더 소중하게 보낼까를 생각하겠죠. 여러분의 말버릇은 지금 그 소중한 연결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절을 향하고 있나요? 꼭 기억하세요. 말버릇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된 말버릇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결국엔 여러분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복잡한 삶 속에서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통찰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 짧은 문장들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행운의 주파수를 맞춰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다음 심리학 분석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함께하는 심리주파수 라디오 TV였습니다. 오늘도 단단한 마음으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